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서울 삼성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75에서 106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전주 KCC 상대로 72에서 78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3연패 흐름 속의 시즌 7승 8패 성적, 한국가스공사 상대로는 김실애, 이호연이 연속 결장한 가운데 이동엽까지 어깨 부상으로 이탈했던 탓에 믿을 수 있는 볼 핸들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표시가 났던 경기. 13개 3점 슛을 68.4%의 높은 적중률 속에 허락했으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7개 마진으로 밀렸던 상황. 또한 이원석이 3쿼터가 되어서야 첫 득점을 기록할 만큼 상대 수비에 묶였고 외국인 선수들도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패배의 내용. 창원 LG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86-7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83-7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첫 3연승 흐름 속의 시즌 8승 6패 성적, 울산 모비스 상대로는 단테 커닝햄이 80%의 높은 야투 성공률을 기록했고 저스틴 구탕이 빠른 패스로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킨 경기. 아셈 머레이가 골밑에서 힘을 냈으며 모든 선수들도 공격 리바운드에 적극 가담하면서 공격권을 한 차례라도 더 만들려고 노력했고 에너지 레벨과 공수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보였던 상황. 또한 이재도의 야투도 터졌으며 벤치에서 출격한 김준일과 이관이 세컨 유닛을 이끌었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현 시점 조직력의 완성도에서 창원 LG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은 부상자가 많아졌고 이정현을 만나면 특별한 에너지를 뿜어냈던 이관희의 컨디션도 1차전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창원 LG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창원 LG 승 154.5 오버. KB 스타즈 이전 경기 홈에서 BNK 썸 상대로 62-5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69에서 76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2승 6패 성적, BNK 썸 상대로는 김민정이 백도어 커트와 미들 점퍼슛으로 위기의 순간 팀을 구하는 난세의 영웅이 되었고 허슬 플레이를 통해 승리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경기. 심성형이 좋지 않았지만 허혜은, 강희슬이 다소 답답했던 경기력을 풀어줬던 상황. 또한 벤치에서 출격한 양지수가 15분여 출전 시간 동안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쓰고 나오는 부지런한 기동력과 압박 수비 능력을 선보이며 팀이 블루워커가 되어준 승리의 내용. 하나원 큐 이전 경기 원정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59에서 82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63에서 7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8패 성적, 삼성생명 상대로는 신지현이 중심이 되는 2대2 공격과 빠른 패스 게임을 통해서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6개 마진으로 밀리고 턴오버가 많았던 경기. 김혜나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신지현의 휴식 구간에는 볼 운반 작업과 경기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며 전체적인 공격의 날카로움이 사라졌던 상황. 또한 김혜진이 열심히 해줬지만 양인영이 14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하면서 배혜윤이 결장한 삼성생명의 골밑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던 패배의 내용. 코멘트 박지수가 없는 가운데 플랜 B 농구를 만들어가고 있던 KB스타즈 선수들에게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던 BNK 썸을 꺾은 것은 1승 이상의 플러스 알파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KB스타즈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KB 스타즈 승 137.5 언더. 대한항공 직전 삼성화재 상대로 승부 구간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3-0 셔사웃 승리를 챙겼다. 링컨이 복귀 14점을 기록했으며 정지석이 11점, 임동혁은 다시 벤치에서 출전 6점을 기록했다. 김민재, 곽승석, 김규민까지 부상 없이 풀전력으로 오늘 경기에 나서는 대한항공. 모든 공격지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대한항공. 수비가 조금 아쉽지만 하위권이라 보기는 어렵다. 승부 구간에서 수비와 블로킹 디그 모두 우승 후보답다. 우리카드 직전 경기 아가메즈가 합류 13점을 기록했지만 현대의 0-3 셔사웃 패배를 당했다.
아가메즈의 몸 상태는 괜찮은 편. 오늘 경기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둔 대한항공을 다시 상대한다. 아가메즈와 나경복의 공격이 중요하다. 우키다의 강점은 수비. 하지만 결국 아가메즈가 해결해줘야 승리 가능성이 높은 우리 카드. 코멘트 아가메즈가 아직은 정상 컨디션이라 보고 어렵다. 대한항공이 홈에서 지난 경기 리벤지에 성공할 것이다. 3일 대한항공의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대한항공 승 182.5오버. 현대건설 흥국생명에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적수가 없다. 직전 김연경이 버티는 흥국생명 상대로 3-0 셔사웃 승리. 3경기 연속 셔사웃 승리를 기록 중이다. 오늘 경기 조금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직전 경기 야스민이 홀로 32점을 기록했다. 오늘 경기는 약간은 관리를 해줄 것으로 보이는 현대건설. KGC 현대건설 상대로 2-3 풀세트 접전 끝에 패했다. 하지만 그 경기 현대건설에 야스민이 없었다. 결국 야스민이 빠지고도 KGC는 현대건설 전력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정호영이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중요하다. 직전 페퍼 상대로 15점을 기록한 정호영. 오늘 경기 공격수 블로킹에서 상대 양효진과 야스민을 상대로 버텨준다면 해볼만한 KGC. 코멘트 현대건설이 조금은 쉬어갈 타이밍이다. 한 세트 정도 내줄 것이다. 야스민이 직전 경기 무리했다. 오늘 경기는 관리 가능성도 있다. 현대건설의 3-1 또는 3-2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현대건설 승 166.5오버. 호주 피파 랭킹 38위 튀니지를 상대로 1-0 신승을 거두면서 16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4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서 무실점을 기록하게 된 것은 덤. 일단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더라도 튀니지가 프랑스를 잡는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공격의 대부분이 롱볼이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지난 경기에서도 유효 슈팅은 2개에 그치고 말았으며 선제골도 상대 선수의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낮고 빠른 크로스가 되는 행운이 따랐다. 지난 경기 사실상의 MVP가 무이 고타였다는 평이 많았던 만큼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팀은 아닌 셈. 다득점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게 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아시아 예선에서는 수비적으로 많은 문제를 노출한 바 있습니다. 측면 크로스 방어에서 허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측면 변주를 주는데 능한 덴마크를 상대로는 위험한 장면을 꽤 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덴마크 피파 랭킹 10위 무조건 이기고 튀니지와 프랑스의 상황을 보아야 하는 상태. 이 경기를 이기고 프랑스가 최소 튀니지와 무승부를 거두어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튀니지를 상대로 패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평가받는 만큼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마지막 경기에서 반전을 만드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골 결정력 부족이 눈에 띈다. 1차전에서도 끈끈한 튀니지의 대인 마크와 피지컬을 내세운 수비에 고전했고 지난 경기에서도 후반 초반에 공격적인 기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필드에서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세트피스를 치밀하게 준비한 듯 다양한 코너킥 전략을 준비한 것은 인상적이었으나 기본적인 피지컬이 좋은 호주를 상대로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을 더 높게 점쳐야 할 것입니다. 코멘트 언더를 1순위로 점칠 수 있는 매치. 무승부만 거두어도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은 호주가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최전방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덴마크는 세트피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기본적으로 신장이 좋은 호주 선수들이 별 무리 없이 상대 세트피스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덴마크는 1차전에서 세트피스 위주 전략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고배당을 노린다면 무승부를 픽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이번 월드컵에서 덴마크가 필드 플레이에서 만들어낸 득점은 하나도 없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폴란드 피파 랭킹 26위 레반도프스키가 월드컵 첫 골을 넣으면서 조 1위를 차지하는 데 성공. 경기력에서는 말이 많지만 어찌 되었든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된다면 16강에 진출하게 된다. 패배할 경우에도 멕시코가 사우디를 잡아낼 경우 토너먼트 진출이 가능하다. 선수들의 볼터치가 굉장히 투박했던 편 때문에 빌드업의 대부분이 레반도프스키를 향한 롱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사우디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진 틈을 잘 공략해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격진에서 레반도프스키 이외에는 믿을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해진 상태. 감독의 시스템상 레반도프스키가
중앙 연계와 측면 빌드업 관여, 득점까지 모두 소화해야 해 레반도프스키가 막히면 득점력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폴란드는 올해 치른 10번의 A매치에서 오버 양상의 경기를 치른 적은 3번에 불과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피파 랭킹 3위 2차전을 이기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일단 폴란드를 이기게 된다면 자력으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태.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는 터라 폴란드를 이기고 1차전의 굴욕을 스스로 씻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임에는 분명하다. 미드필더진의 활약이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 대파울은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면 역적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었을 정도였는데 그나마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상대의 공격을 육탄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턴오버를 범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전술했듯이 메시가 중원까지 내려와 주어야 했습니다. 상대 압박에 쩔쩔매면서 중원이 삭제당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덤. 다만 폴란드가 알아서 라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은 2차전보다는 자유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는 발동이 늦게 터지고 있는 상태. 지난 경기 두 골이 모두 후반에 나왔으며 전반에 나왔던 골은 사우디전에서 메시가 PK로 기록했던 한 골이 전부였다. 코멘트 아르헨티나가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은 상태. 폴란드가 라인을 내리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무승부만 거두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어 합리적인 결정이기도 하다. 결국 1차전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전 같은 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당시 아르헨티나는 측면으로 향하는 빌드업으로 일관했고 타겟터가 없다는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득점에 쩔쩔맨 바 있습니다. 언더 가능성을 꽤 높게 점쳐볼 수 있는 매치라고 할 수 있겠다. 추천 배팅 아르헨티나 승 2.5 언더. 튀니지 피파 랭킹 32 호주에게 패하면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덴마크와 호주가 비기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 프랑스가 이미 16강을 확정지은 상황이라 힘을 꽤 빼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점은 희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니지가 프랑스 2군을 상대로 우위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개인 기량에서는 확연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강한 압박 전술이 개인 기량이 월등한 강팀을 만났을 때는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잦았다. 이 경우에는 스키리가 센터백 라인까지 후진하면서 롱킥으로만 빌드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방법이 다득점을 보장해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그나마 스키리의 수비 기어 덕분에 측면 풀백들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력이 매우 부족한 팀입니다. 페널티킥에서도 골을 넣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3명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진기록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프랑스 피파 랭킹 4위 두 경기 만에 16강 진출을 확정지으면서 강팀의 면모를 뽐냈다. 튀니지에게 패하고 호주가 승리를 거두더라도 골득실로 조 1위를 확정지을 수 있는 만큼 16강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로테이션을 꽤 돌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진의 변화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 음바페와 지루는 코치진에게 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발 출전을 하다가 조기에 바꿔주는 방식으로 체력적인 세이브를 할 수도 있는 만큼 선발 출전 자체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 튀니지의 높은 라인을 음바페의 스피드로 공략하는 방식으로 득점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게 점쳐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득점은 후반에 나오는 경우가 잦다. 지난 덴마크전에서도 두 골이 모두 후반에 나왔으며 월드컵 개막 이전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전반에 득점을 기록했던 경기는 2021년에 펼쳐진 카자흐스탄과의 경기였다. 코멘트 프랑스의 로테이션 변수는 있으나 대신 나오는 선수들이 라비오, 코망 등이라 2군 선수들만으로도 튀니지 선수들과의 1대1 능력에서 앞설 수 있는 것이 사실. 튀니지가 공격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는 튀니지의 넓은 뒷공간을 프랑스의 민첩성과 스피드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프랑스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추천 배팅 프랑스 승 2.5 오버. 사우디 피파 랭킹 51위 폴란드에게 패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멕시코를 잡아낸다면 자력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패배하면 탈락이기 때문에 단두대 매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르헨티나와 폴란드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선수단의 자신감은 완전히 올라온 상태. 골 결정력은 상당한 문제.
PK를 실축하는 등 번번이 찬스를 무의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고, 이로 인해 폴란드가 사우디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틈을 타 카운터를 날리는 양상이 반복되고 말았다. 2차전 중후반부터 선수들의 체력이 방전된 듯 미스가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면 전반부터 미스가 잦아지면서 공격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월드컵 예선에서 공격이 빅찬스로 전환되는 비중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아시아 5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멕시코 피파 랭킹 13위 16강 객은 기록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유일한 팀이라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상태. 이기지 못한다면 16강 진출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승리를 거두더라도 폴란드가 아르헨티나를 잡아주지 못하면 탈락하게 된다. 이 경기 무득점. 그동안 공격수들의 침투 능력과 개인 기량으로 다크호스 역할을 톡톡히 했던 멕시코로서는 굴욕적이기까지 한 기록입니다. 현지에서는 치차리토와 카를로스 벨라를 찾으면서 공격진의 부진을 성토하는 중. 압박 축구로 인해 체력적으로 부침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템포를 올리는 것도 어려운 상태. 후술하겠지만 멕시코는 선수단의 나이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득점 양상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팀. 멕시코는 이번 북중미 예선을 통과한 팀들 중에서는 가장 선수단의 평균 나이가 높다. 월드컵 예선에서 멕시코의 최다 득점자였던 히메네즈의 골은 3골이었고 필드골은 단 하나도 없었다. 코멘트 언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 사우디가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을 낮추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멕시코의 느린 템포와 월드컵 예선부터 지적되었던 득점력 빈곤을 감안했을 때 사우디의 수비벽을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아르헨티나와 폴란드를 상대로 보여주었던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사우디가 승기를 잡아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사우디아라비아 승 2.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